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전주 모악산에 가면 김일성 조상이 되는 전주김씨 시조묘가 있다 그래서 과연 명당인가 해서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모악산에서 한참 찾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죠. 산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등산로입니다. 저희가 있던 데가 이제 모태정이라고 여기고요. 올라가는 길은 여기 대원사 쪽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왼쪽에 능선에 있는데요. 조금 가다 보면 전주김씨 문중에서 세운 공덕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주김씨 종중공덕비에서 종중에서 세운 걸 알 수가 있고요. 쭉 따라 올라갑니다. 한참을 갑니다. 가다 보면 옆에 이렇게 전주김씨 시조묘라고 이정표가 있습니다. 길이 아주 험합니다. 다리가 아픈 분들은, 무릎이 관절이 안 좋은 분들 올라가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계곡도 있고요. 아주 험하죠. 이렇게 한참으로 올라갑니다. 이정표로부터 한 400m 올라온 곳에 전주김씨 시조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험한 산길이기 때문에 400m가 결코 그렇게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김태서가 어떤 분인가를 그래서 네이버 백과에서 찾아봤습니다. 김태서는 출생연도는 모르겠지만 1257년에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녀가 원종비, 고려입니다. 고려, 조선이 아니고 고려 원종비가 되어 충렬왕을 낳았다. 고려 명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른 뒤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 등 5대 왕을 섬기는 동안 관직이 누진되어 수태보, 문화시랑, 평장사에 이르러 연로하여 물러났다. 그때까지 얼마나 팔자가 좋았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더군요.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네이버 백과에 있는 내용입니다. 글을 좋아하지 않았고 성품이 탐욕스러워 남의 전답을 함부로 빼앗아 원성이 높았으나 아들 약선이 집권자 최우의 사후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우가 그 당시에 무신정권 아니었습니까? 최우의 사후였기 때문에 관에서도 감히 탄핵하지 못하였다. 최우가 죽고 그 아들 항이 정권을 쥐자 1251년, 그러니까 고려 고종 38년 항이 계모 대시와 계모의 아들 오승적을 죽이면서 이들과 관계가 있다 하여 그의 집을 정몰하고 몰수했단 말이죠. 다 뺏었어요. 그의 집을 몰수한 거죠. 유배지에 있던 그의 아들 경선도 살해하였다. 그래서 아들이 1251년에 죽고 모든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서 5년 후에 이 김태서 이 양반도 돌아간 거죠. 전주김씨는 경주김씨에서 분적하였다. 시조 김복모는 3개가 신라왕실에서 나왔다. 김할지의 후예로 용모와 태도가 아름다웠다. 여진어와 한어에 통달하여 매번 금나라의 사신이 오면 반드시 그에게 접대하게 하여 항상 동각에 거처하였다. 고려 신종 때 추밀원 부사에 임명되었으며 여러 번 벼슬이 올라 문화시랑 평장사에 이르렀다. 그가 죽으니 사흘간 조회를 멈추었으며 시호를 정평이라 하였다. 해서 그 원래 시조는 김할지의 후예구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묘가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육관 손석호 선생이 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이 묘는 천문을 열고 지축을 깨는 절대 권력의 묘자리라고 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 말이죠. 1915년 전주김씨 대동보가 편찬되었으나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소실되었다. 또한 김일성 일가가 살았던 평남 대동군 일대가 누락되어 김일성 일가가 전주김씨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김일성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우리 가문은 김계상 할아버지 대에 살 길을 찾아 전라북도 전주에서 북으로 들어왔다. 만경대에 뿌리를 내린 것은 증조 할아버지 김응우 때부터였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네이버 위키 백과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관 손석구 선생이 이 묘가 천문을 열고 지축을 깨는 절대 묘자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말이죠, 많은 지사들이 풍수지리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가지고 뭐 기가 막히다, 천하에 뭐 이러니까 이 밑에서 김일성 일가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직접 우리가 살펴보죠. 이 묘입니다. 이 계단이 아주 험합니다. 뒤에 현무인데요. 예. 현무가 특별히 맺힌 게 없습니다. 그대로 쭉 내려오는 것 뿐이에요. 멀리서부터. 앞에 안산인데 왼쪽에 있는 청룡이 틀어서 안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룡은 바람직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백호가 텅 비어 있습니다. 우측 백호가 텅 비었어요. 밑에 들판하고 시내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백호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묘의 오른쪽은 계곡에다가 흙을 부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아마 큰일 날 것 같아요. 이 자리는 모악산에서 내려온 줄기입니다. 쭉 줄기가 그냥 쭉쭉 지나가는 과산에 지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이게 수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네, 구글어스를 캡처했습니다. 저 모악산에서부터 내려오고 내려와서 그냥 내려가는 하나의 산맥에 지나지 않는 이른바 과룡이라고 하는데 묘자리를 썼어요.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저쪽에서 앞에 안은 이렇게 왔는데 쭉쭉 내려가는 산맥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른쪽에 백호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쭉 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런 시설들 건너편 들판까지 훤히 그대로 뚫려 있습니다. 네. 이쪽이 계곡이 되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집중적으로 측정을 해봤습니다.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촉으로 측정도 해보고 수맥이 있는지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전주 모악산에 있는 전주김씨 시조묘입니다. 흔히 김일성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고려 중기 금자 광록 대부 수 태위 문화시랑 평장사 보문각 대제학 전주군 증익 문장 김공 태서지묘 군부인 해주최 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서 선생의 묘인데요. 여기 좌향을 보니까 미좌 축향을 썼습니다. 거의 북향에 가까운 자리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석등이 있는데 이 석등이 약간 기울었습니다. 이 석등이 기울고 그리고 꽤 습해 보여요. 뿐만 아니라 이쪽은 이 아래로는 깎아지른 듯한 저 계곡입니다. 여기 사람이 떨어지면 아마 최소 중상을 입을 거예요. 저쪽 위에 현무가 있는데 현무가 크지가 않습니다. 현무가 작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저 뒤에 청룡은 상당히 좋죠. 청룡이 좋은데 청룡이 와서 앞에 안산을 이루었거든요. 청룡이 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측에 백호를 보시면 내백호가 좀 부족하죠. 내백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백호 쪽에 터졌어요. 그리고 저쪽에 강이 감싸고는 갑니다. 그리고 저 멀리 외백호가 있긴 하지만 이 내백호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크게 좋은 자리라고 평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용촉으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혈이 거의 없습니다. 혈이 이쪽에서 약간 감지가 됩니다, 여기. 그런데 90도도 안 되고 한 45도 정도. 네. 묘 뒤로 가보겠습니다. 옆으로 가면서 측정을 해보죠. 옆으로도 없습니다, 혈이. 예, 이쪽에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묘 왼쪽으로 중앙으로부터 한 3m, 1m, 2m, 한 3m 정도 벗어난 곳에 아주 약한 혈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묘로는 혈이 들어가질 않았네요. 예, 여기는 혈이 없습니다. 여기 수맥이 있네. 여기 오니까 이게 열리죠. 여기 수맥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는 전부 다 수맥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끼가 이렇게 잔뜩 꼈죠. 네, 이끼만 잔뜩 꼈습니다. 여기는 수맥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 줄기 저 위에서부터 이쪽으로 혈이 아주 좁게 한 1m 정도 내려옵니다. 이 앞으로 내려가죠. 그 외에는 여기 수맥이 있어서 우선 보기에도 그래요. 내백호 쪽이 터졌죠. 물론 앞에 강으로 감싸졌기 때문에 계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외백호도 있죠. 그러나 내백호가 터졌기 때문에 여기는 장풍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장풍 자체가 되질 않아요. 네, 지금 터졌죠. 저쪽 내백호 쪽이 장풍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굉장히 춥죠. 네. 그리고 이끼가 많이 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석등도 넘어가고 있고 여기 문인석에도 이렇게 새파랗게 이끼가 꼈죠. 그런데 이쪽 여기 보시면 똑같은 아마 문인석을 같이 있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쪽에는 이끼가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제가 이쪽에 혈이 약한 게 하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이끼가 끼질 않았고요. 여기 촛대석이라고 그러죠, 이른바. 이 촛대석도 여기는 이끼가 없습니다. 깨끗하죠. 같이 세웠겠죠, 한 쌍을. 그런데 이쪽에 백호 쪽에는 여기 이렇게 이끼가 많이 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세운 지 얼마 안 된 것들입니다. 전부 다. 보면 조각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따라서 이 자리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뭐 김일성의 할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큰 인물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분 후손 중에 이제 좋은 자리를 써서 거기 발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묘의 오른쪽
전체가 이게 다 수맥입니다. 그리고 왼쪽 비석 있는 대로 폭이 한 60cm 정도밖에 안 되는 혈이 하나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비석이나 석등에는 전부 다 이끼가 끼고 좋지 않습니다. 여기만 좀 낫죠. 결론적으로 이 자리는 명당의 혈이 없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몰라 그랬기 때문에 저 아마 높은 곳에 갖다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혈이 맺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석구 선생이 무슨 하늘 땅을 여는 무슨 자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손석구 선생이 그 당시에 뭘 잘못 보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다른 분들이 가서 이 자리는 뭐 천하의 명당이니 그런 건 모두 낭설이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풍수지리를 공부한 지사에는 5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뛰어난 것은 관성망두예요. 구성을 비롯해서 오행성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천문도 어느 정도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런 경계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저 산에 가면 어느 쪽으로 어디 자리가 붙어 있다고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순간수구라고 그래서 수구가 어디냐, 물이 어디로 나가느냐, 맨 그것만 보는 거죠. 세 번째 3등급은 만산난주라고 그래서 온 산을 아주 어지럽게 쫓아다니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네 번째는 순인취구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다 그러면 좋다 그러고, 좋지 않다 그러면 좋지 않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는 사부지주, 죽을 때까지도 모르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죠. 거기다가 순인취구, 여길 따라서 한다 그 말이죠. 위에서 보셨습니다만 전주김씨 시조묘라고 하는 데가 육관 손석구 선생이 좋다 해놓으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최고의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순인취구, 사부지주, 그거죠 바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